한국은 일본 것을 베끼는 거짓말만 하는 나라야. 여기 일본 사람의 말을 믿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호주의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카밀입니다. 프랑스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0년 넘게 글을 썼는데 몇 년 전부터 제 글이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전업으로 작가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호주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영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제 앞으로의 작가로서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저의 하루는 파리의 센 강변을 따라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나뭇잎은 금빛으로 물들고 공기는 상쾌했고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늘 영감을 주는 곳이었고 서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프랑스의 문화가 가진 깊이와 다양성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발전은 고대와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유럽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철학, 예술, 음식 분야는 제가 프랑스의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저의 작품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풍부한 역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이런 프랑스에서 살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나라 사람이 유학을 왔는데 대학 때 저는 일본에서 유학하러 온 나오코라는 친구와 친해졌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밖에 접한 적 없던 제게 아시아의 문화란 정말 신비로웠고 친해진 일본 친구 덕분에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나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기도 해서 나오코를 통해 알게 된 일본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저는 작가로 일했고 나오코는 프랑스의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저에게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코에게 일본의 옆 나라인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한국은 일본을 베끼는 나라라고 하며 염치가 없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를 베낀 거라면서 창작이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저는 나오코가 그렇게 말하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줄은 몰라서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제가 낸 책이 호주에서 발매하면서 꽤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호주 출판사에서는 제게 홍보를 위해서 호주를 방문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작가라는 직업이 집에서 글만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직접 뛰면서 책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제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좋은 출판사와 계약하지 않으면 책을 봐주는 사람이 적었던 시대에서 홍보에 따라 제 책을 봐주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동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해외 여러 나라 홍보를 가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몇 번 오긴 했는데 날씨가 좋고 바다가 가까워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 호주의 출판사 담당자는 리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유능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시드니의 유명한 곳의 관광도 빼놓지 않고 일정에 넣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주의 유명한 책 관련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도 하고 대형 서점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팬들 앞에서 제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꽤 바쁜 일정이었지만 정말 제가 쓴 이야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리암 씨는 제게 얼마 전에 한국 영화가 개봉하였는데 너무 재미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 중인데 아직 프랑스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으니 호주에서 꼭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오코에게 들은 말이 생각나서 한국은 일본 문화를 따라 하는 나라 아니냐면서 그런 나라 영화를 볼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암 씨는 갑자기 저를 멍하게 바라보더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수준은 엄청나고 특히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내는 실력은 할리우드에서도 놀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리암 씨의 표정이 뭐 이런 세상 물정도 모르냐는 표정에 놀라서 아까의 당당함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일본인 친구가 일본 드라마를 한국에서 많이 베끼고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본이 한때 문화 강국이었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면서 직접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도 일본 직원이 있는데 한국이라면 거품을 물면서 험담을 한다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국 이야기라면 화를 내던 나오코가 떠올랐어요. 리암 씨가 자신있게 말하자 솔직히 제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저녁을 먹고 한국 영화 파묘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매를 안 해놨으면 영화를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관은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오컬트 공포 영화일 거로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과 남성이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서 병실에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지금 약으로 잠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은 한국에 있는 아기 조상의 묘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묘를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묘를 옮기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묘 아래에 또 다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의 내용 또한 너무 흥미진진해서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주인공이 꼭 저 무서운 괴물을 해치우길 빌었어요. 저는 영화 파묘를 보고 나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저는 리암 씨를 붙잡고 영화의 훌륭한 점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는 연출의 뛰어남은 물론이고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사운드를 잘 사용했고 영상미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한국 배우들에게 놀랐는데 특히 땅에 대한 전문가인 김상덕을 연기한 배우의 멋진 연기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무당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신비했는데 그 역을 맡은 여배우는 저 역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을 잘 모르지만 정말 저럴 것 같이 실감이 났거든요. 게다가 다른 나라 땅에 저런 거를 묻어서 주술 같은 걸 행했다니 일본이 정말 저런 나라냐며 저는 리암 씨에게 물어봤어요. 리암 씨는 저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일본이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 수백 개의 쇠말뚝을 산에 박았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암 씨는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화에서 일본의 과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여러 번 침략한 역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라는 걸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영웅적 활약으로 일본군을 패배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명량이라는 영화로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은 배우가 파묘에서 제가 뛰어난 연기력에 놀란 김상덕을 연기한 최민식이라는 배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어떻게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번에도 한국을 지켜낸 역을 맡을 수 있냐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항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된 한국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런 역사에 대해 몰랐던 저는 숙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리암 씨와 헤어져서 호텔방에 들어온 저는 OTT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찾아서 밤새 봤는데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한국 영화였습니다. 정말 전쟁은 참혹했고 조선이라는 시대에 엄청난 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이순신 장군은 진정한 영웅이라서 저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 영화 파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놀라운 한국 영화를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썼어요. 그런데 그 SNS를 봤는지 나오코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 거짓말투성이인 한국의 영화를 칭찬할 수 있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나오코에게 여러 가지 책과 자료를 찾아봤고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을 거짓이라고 몰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나오코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인 나오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인인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2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침공을 당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으면서 강대국의 이점을 누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 강대국으로 발전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니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파묘는 개봉을 안 해서 아직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지만 동남아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한국에서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한국 영화로는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오컬트 장르의 공포가 아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스토리의 깊이를 느끼게 하므로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몇 번씩 다시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신의 풍습과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인 장제영 감독님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작가로서 저런 이야기의 책을 너무 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제영 감독님은 파묘뿐만 아니라 검은 사제들, 사바하 같은 오컬트 영화들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컬트라는 장르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직접 스토리를 써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장제영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피 묻은 우리나라 역사와 땅에 집중하려고 한 것으로 한국 땅의 상처와 앙금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묘의 스토리를 쓰기 전에 OTT 플랫폼에서 사무라이 관련 다큐멘터리가 큰 자극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임진왜란 시대가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베는 장면이 포함된 사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를 상상하며 그 두려움을 꺼내서 없애고 싶었고 그걸 파묘에 녹여낸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의 작가적 역량에 감탄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영화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바람을 보면서 저도 같이 나와서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가 나온다면 너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파묘의 4명의 주인공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의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지만 편견 없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나름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지 친구의 말만 듣고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을 내서 한국 여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훌륭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나라도 직접 겪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문화의 팬이 되었기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장소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하면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파묘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영화에 대한 놀라운 평가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영웅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기도 인기지만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개봉 2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15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팬들은 항일 역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명량까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닌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문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카밀 씨가 한국 영화를 보고선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듯이 한국 문화의 힘이 커져가는 것이 참 뿌듯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